네, 결국 문제는 재원입니다.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되느냐, 늘어나는 보험료는 누가 과연 부담을 하느냐인데요. 김성훈 기자, 네. 먼저 현재 고용보험기금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죠. 지금 국간 재정은 넉넉합니까? 네, 실업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2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2018년에 8천억 원 적자였는데 1년 새 적자폭이 더 커졌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도 2017년 10조 원에 달했는데 지난해에는 7조 원 규모까지 줄었습니다. 지금도 적자라면 가입을 확대한다면 적자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추이를 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될수록 기금 적자 규모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현재의 재정 지원만으로 한계가 분명한 만큼 결국 고용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 가입자분들 반발이 심한 것도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고용보험을 의무 가입하고 있는 기존 직장 가입자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직장인 가입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가능한 다른 세입을 통해서 충당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월급부쟁이들은 계속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더 낸다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은 지난달 17일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필요하면 보험료 인상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전국민 고용보험료 현재로서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과제인 것 같은데요. 윤 기자, 혹시 전문가들이 제언하는 해법이란 게 있을까요? 네, 어떠한 형태가 됐든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해 그렇죠. 보이죠. 따라서 국가 재정 투입이나 보험료율 인상,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분담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 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 단계적인 접근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로 가기 전에 먼저 가입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가입을 시켜볼 수도 있고요. 또 보험료 징수 체계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가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이제 소득 기준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계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일정 소득 이하로 이제 독일에서는 그게 미니잡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미니잡 종사자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패키지로 이제 어떤 사회보험료를 징수해서 합산료율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단번에 전면 도입이냐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전면 도입으로 가되 그 실현은 조금 단계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용보험 확대,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안전망 강화가 이 화두로 떠오르긴 했는데, 고용보험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입니다. 네. 먼저 고용보험을 앞서 언급했던 대리기사, 방과후 강사 같은 특수고용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확대를 하기로 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2018년 11월 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보험이 아닌 지원을 해주는 법안도 법안으로 발의가 됐는데요. 저소득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보완 장치로 일명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불리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이 나온 겁니다.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매달 50만 원씩, 길게는 6개월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또 취업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관건은 아직도 20대 국회 문턱은 못 넘었다고요. 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해당 상임위 단계에서 폐기될 운명을 맞았고요. 구직자 생활 안정지원 법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일단 연말까지 예산 2,700여 원이 책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20대 국회는 이렇게 끝난다고 해도 곧 시작할 21대 국회에서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기도 했고 결국 이렇게 되면서 여당이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시행이 좀 쉬워 보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30일부터 이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례위성 정당까지 포함하면 180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개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 과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중점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보면 야당은 지금 이 상황을 맞듣잖아 하는 거는 같은데 또 분명한 반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걸로 보입니다.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70% 지급을 반대했다가 다시 전국민 지급으로 말을 바꾸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것이 총선 패배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 이번에는 다시 70%로 말을 바꾸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관련한 내용에서 입장을 계속 못 정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랬죠. 때문에 이번 전국민 고용보험도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이 고용보험 확대가 이 민주당의 지지층 확대 그리고 재집권 플랜 차원에서 추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의 눈초리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선 일단 여론 눈치를 살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우리 사회가 이 논의는 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얘기를 쭉 들어보면 결국 고용보험을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지금 뭐 당정의 어떤 정당의 정쟁 측면에서 지지율 확대냐 아니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그건 겁니다. 너무 근시안적인 거고. 네, 세계화로 인해서 언제든지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산업전환 과정에서 실업과 재교육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찬성, 반대 혹은 절충이 되든 간에 좀 더 구체적인 미래 비전을 근거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재원 마련 등 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누구나 감염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바이러스가 핥힌 상처의 크기와 또 깊이에는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임시직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자영업자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고 한마디로 없는 서민들에게는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대량 실업에 대한 공포가 사실 꼭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많은 단순 노동 일자리를 자동 공정 로봇으로 빠르게 교체를 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논의는 비록 코로나19로 촉발이 되긴 했지만 단순히 이 사태를 넘어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는 사회적 해안이 필요해 보입니다.